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은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말을 전쟁터나 비즈니스 세계에서만 유효하다고 착각합니다. 연애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치열한 심리전에서는 자신도 상대도 모른 채 그저 진심이라는 낡은 무기 하나만 들고 무작정 뛰어듭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패배하죠. 왜일까요? 바로 게임의 가장 근본적인 룰,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여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 당신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바로 여자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남자들이 반박할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약점이죠? 사랑의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연애라는 게임에서 계속 패배해온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과 전략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권력의 이양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힘과 주도권을 자발적으로 상대에게 넘겨주는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신하의 인정을 받아야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그저 왕으로서 존재하고 그의 권위와 통치에 신하들이 따를 뿐입니다. 사자는 사냥감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포식자는 자신의 본능과 힘에 따라 움직이며 그 결과로 먹이를 쟁취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녀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전에 수십 번을 고쳐 쓰고 데이트 장소 하나를 정할 때도 그녀의 허락을 구하고 당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그녀의 표정부터 살핍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그녀에게 거절당하고 먹고 그녀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보고 그녀의 기분에 당신의 하루가 좌우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세상에 속한 하나의 위성일 뿐 그녀를 끌어당기는 태양이 되지 못합니다. 당시라는 사람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녀의 인정이 되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인정 욕구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DNA에 각인된 생존 본능의 버그와도 같습니다. 원시시대의 집단으로부터의 인정, 특히 이성으로부터의 인정은 생존과 번식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남자는 여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깊고 어두운 불안감이 현대 남성들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연애 시장에서 치명적인 버그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당신의 생존은 한 여자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낡은 본능은 여전히 그녀의 눈치를 살피고 그녀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여성의 본능은 이 미세한 불안감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강한 수컷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십시오. 왜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여자 주인공만 바라보는 완벽하고 헌신적인 서브 남주가 아니라 자기 일에 미쳐있고 때로는 무심하기까지 한 자기 세상이 확고한 차가운 남자 주인공에게 열광합니까? 서브 남주는 끊임없이 여자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해. 제발 날 좀 봐줘.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여자 주인공은 그 강력한 세계에 매료되어 스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이라는 약점을 극복한 남자가 갖는 힘의 본질입니다. 그는 여자의 인정을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최소한 자기 기만의 늪에서는 빠져나온 셈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생 자신이 왜 연애에서 실패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진심이 부족했나? 혹은 더 잘해주지 못했나? 라며 스스로를 탓하다 생을 마감한다. 당신은 이제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당신의 그 인정 욕구가 실제로 어떤 행동 방식으로 나타나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실, 모든 것을 바치는 남자의 함정이다. 남자는 사랑에 빠지면 사냥꾼에서 농부로 돌변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던 사냥꾼의 모습은 사라지고 일단 그녀를 내 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제공하려는 농부가 된다. 시간, 돈, 감정적 지지,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그녀에게 쏟아붓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굳게 믿는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그녀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얼마나 순진하고도 비극적인 착각인가. 당신이 헌신이라고 믿는 그 행동은 여자의 무의식에는 협상 혹은 뇌물로 읽힌다. 당신 스스로가 나라는 남자 자체만으로는 매력이 부족하니 이런 물질적, 감정적 보상을 통해 나의 부족한 가치를 메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명품 브랜드를 생각해보라. 그들이 고객에게 제품을 사달라고 애원하거나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며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을 본 적 있는가?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가치를 당당하게 보여줄 뿐이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 가치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지 구걸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순간 당신은 최고급 명품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려요 를 외치는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의 시간, 관심, 노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그런데 당신이 이 자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가 원할 때마다 무한정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든다. 언제든 연락이 들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남자. 처음에는 자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남자의 시간과 관심은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된다. 당신은 그녀의 삶에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뽑아 쓰는 편리한 자판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녀가 당신과의 약속을 쉽게 취소하고 당신의 메시지에 몇 시간씩 답이 없는 이유는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치를 얻었는가?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원칙을 꺾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숨긴다. 당신은 그녀의 기분을 살피는 신하가 되었고 그녀는 당신 위에 군림하는 여왕이 되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당신은 그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받아들였다. 남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마치 주식에 투자하듯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사랑이라는 배당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매력의 세계는 주식시장처럼 공정하지 않다. 당신의 투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과도한 투자는 이 남자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걸 보니 나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구나.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여자의 무의식적 계산을 부추길 뿐이다. 당신의 헌신은 그녀를 안심시키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그녀에게 더 나은 상대를 찾아 떠나도 괜찮다는 탈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다시 당신의 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보라. 지난 한 달간 그녀를 위해 당신이 쏟아부은 시간, 돈, 감정적 노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중 몇 퍼센트가 당신 스스로 진심으로 원해서 한 행동이고 몇 퍼센트가 그녀의 실망을 피하거나 그녀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녀의 인정을 얻기 위한 감정적인 세금을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녀에게 감정적인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세금의 진짜 비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다. 그것은 당신의 돈이나 시간이 아니다. 당신이 잃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기 힘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게임의 세 번째 진실, 주춧돌이다. 이 주춧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당신이 아무리 화려한 가구, 선물과 예쁜 벽지, 이벤트로 집을 꾸며도 결국 집은 무너져 내린다. 그렇다면 그 존중은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것은 당신이 여자의 인정, 1단계 호추였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행동, 2단계 올라스 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된다. 당신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원칙을 버릴 때, 그녀와의 갈등이 두려워 당신의 의견을 철회할 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고 그녀의 부름에 언제든 달려나갈 때,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자신보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남자를 절대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가 한 남자를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그 남자가 스스로를 존중하는가이다.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원칙, 꿈이 바로 당신의 왕국이다. 존중받는 왕은 자신의 왕국을 굳건히 지킨다. 그는 외부의 침입,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맞서고 왕국의 법,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않는다. 그의 백성, 이 주변 사람들은 그 굳건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왕을 존경한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왕인가? 그녀라는 존재가 당신의 왕국에 나타나자마자 당신은 성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왕국의 법을 바꾸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왕국의 일정을 변경한다.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라는 여왕을 모시는 성의 관리인에 불과하다. 여자는 관리인과 연애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큰 왕국을 다스리는 왕을 원한다. 이 존중의 상실은 매우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것,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 당신의 취향을 농담처럼 깎아내리는 것. 이것들은 그녀가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무의식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다. 이때 당신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너그럽게 넘어간다면 당신은 테스트에 탈락한 것이다. 당신의 너그러움은 그녀에게 포용력이 아니라 줏대없음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테스트는 점점 더 대담해진다. 당신과의 약속을 다른 친구와의 약속으로 쉽게 대체하고 당신 앞에서도 다른 남자의 존문을 서슴없이 하고 중요한 결정을 당신과 상의조차 하지 않는다. 이 모든 신호들은 단 하나를 말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이 관계의 동등한 파트너 혹은 리더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다. 이것 또한 지극히 본능적인 반응이다. 여성의 본능은 강하고 믿음직한 리더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신과 미래의 자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한 수컷을 식별하도록 진화했다. 스스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사소한 갈등도 두려워하는 남자의 모습에서 여성의 무의식은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 이 남자는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경계선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보여줍니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녀에게 존중받는 남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비위 맞추기 편하고 관리하기 쉬운 남자에 불과합니까? 당신이 관리하기 편한 남자였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동안 당신이 사랑과 배려라고 믿어왔던 모든 행동이 실제로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존중을 잃게 만드는 길이었다는 진실은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었을지도 모른다. 괜찮다. 파괴는 창조의 시작이다. 낡은 세계가 무너져야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 이제 당신을 올가매던 그 치명적인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해독제를 이야기할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이 게임의 마지막 법칙, 결과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힘이다. 결과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반대다. 이것은 그녀의 인정, 그녀의 반응, 그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당신이라는 남자의 행복과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내면의 중심을 구축하라는 의미다. 당신의 감정적 우주가 그녀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불타는 태양이 되어 당신만의 궤도를 도는 것이다. 그녀는 그 궤도에 함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라는 태양은 빛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매력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고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할수록 그녀는 당신에게서 멀어진다. 반대로 당신이 그녀가 있든 없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만하고 의미 있다는 태도를 보여줄 때 그녀는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강력하게 끌리게 된다. 왜일까? 당신의 그 무관심이 바로 당신이 가치 있는 남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그녀 말고도 더 중요한 것, 당신의 일, 결국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존엄성, 마저 잃어버린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는 최고의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 그녀가 그 노력을 알아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한다. 이 내면의 평온함과 자신감이 바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다. 조선 최고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을 떠올려 보라. 그가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싸웠는가? 동료 장수들의 시기 질투에 연연하며 자신의 원칙을 굽혔는가? 아니다. 그는 오직 조국을 구한다는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했다. 왕이 그를 버리고 세상이 그를 의심할 때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전쟁을 치렀다. 그의 압도적인 힘과 리더십은 바로 이 결과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왔다. 그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랐다. 당신도 당신 인생의 이순신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나라는 바로 당신의 삶 그 자체다. 당신의 사명을 찾고 당신의 전쟁에 모든 것을 걸어라. 여자는 당신의 전쟁을 돕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는 있어도 전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이 경지에 이르면 당신의 모든 행동이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초조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녀와의 데이트를 위해 당신의 운동 시간이나 자기개발 계획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기준을 넘었을 때 관계가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존엄성이 관계의 유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가치를 보여줄 뿐이고 그녀에게 그 가치를 알아볼 기회를 줄 뿐이다.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의 삶에서 그녀가 사라진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그녀가 없는 당신의 삶은 텅 비어버립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을 뜨겁게 만드는 당신만의 목표, 당신만의 야망, 당신만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까? 당신이라는 남자의 존재 가치는 그녀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사명에 달려 있습니까? 결론은 명확하다. 모든 여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남자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의 인정을 갈구하는 노예근성이다. 이 약점은 당신을 모든 것을 바치는 남자로 만들고 결국 당신에 대한 모든 존중을 파괴한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결과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의 목표는 그녀가 원하는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삶의 화려한 보너스가 되어야지. 당신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우주를 건설하라. 그러면 그녀는 기꺼이 당신의 행성이 될 것이다.